말하는 새. 이광익 그림, 정혜왕 글. 출판사 한솔교육. 먼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임금이 살았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건만 왕비한테 통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임금은 작은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한 서너 달쯤 흘렀을까요? 작은 왕비가 아이를 가졌어요. 임금은 어찌나 기쁘던지 작은 왕비만 좋아했지요. 그러니 큰 왕비 마음이 어떻겠어요? 샘도 나고 화도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드디어 작은 왕비가 아이를 낳는 날이 되었어요. 큰 왕비는 구렁이 한 마리를 옷자락에 감추고 들어가 작은 왕비가 낳은 아이와 구렁이를 슬쩍 바꿔치기 했어요. 그러곤 놀라는 척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작은 왕비가 구렁이를 낳았네. 큰 왕비는 임금에게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지요. 소문이 나면 안 되니 이 구렁이는 제가 몰래 내다 버릴게요. 이러고는 작은 왕비의 아이를 산에 내다 버리는 거예요. 작은 왕비는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마다 큰 왕비는 쥐나 고양이로 바꿔치기 했지요. 물론 진짜 아이는 모두 산에 버렸고요. 다행히 그 산에 사는 할아버지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는 얼른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 틀림없어. 맞아요. 우리 함께 정성껏 기르기로 해요. 이렇게 세 아이는 차례대로 노부부의 자식이 되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사내 아이였고 막내는 계집 아이였지요. 세 아이는 노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대요.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노부부가 같은 병에 걸려 같은 날 죽고 말았지 뭐예요. 어린아이 셋이 앞으로 어찌 살까 앞날이 막막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그 집을 찾아왔어요. 너희들이 잘 살려면 말하는 새를 찾아야 한다. 서쪽으로 곧장 백리를 가보거라. 다만 셋이 함께 가지 말고 한 명씩 가야 한다. 이 말만 남기고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먼저 큰오빠가 말하는 새를 찾아 떠나기로 했어요. 큰오빠는 새막대기 하나를 마당에 꽂으며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새막대기가 계속 반짝거리고 내가 죽으면 이 막대기가 검게 변할 거야. 큰오빠는 두 동생을 남겨두고 길을 떠났지요. 얼마쯤 가는데 흰 수염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 말했어요. 길을 가다 보면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게다. 하지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가야 한다. 할아버지와 헤어진 뒤 큰오빠는 계속 서쪽으로 걸었어요. 가면 갈수록 나무는 점점 우거지고 길은 점점 좁아졌지요. 해도 저물지 않았는데 사방이 어두컴컴해지고 숲풀 사이에선 이름 모를 산짐승 울음소리까지 들렸어요. 와들와들 떨면서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데 정말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겁에 질린 큰오빠는
엉겁결에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그 순간 마당에 꽂혀있던 새막대기가 시커멓게 변하지 뭐예요. 막내야, 형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이번엔 내가 가봐야겠다. 작은 오빠도 새막대기 하나를 마당에 꽂아놓고 길을 떠났지요. 얼마쯤 가는데 흰수염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 말했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어느덧 작은 오빠도 으스스한 산속으로 들어왔어요. 조심조심 걷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작은 오빠도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그 순간 작은 오빠가 꽂아둔 새막대기도 시커멓게 변했어요. 이제 남은 건 막내뿐이에요. 막내는 오빠들을 찾아 서쪽으로 길을 떠났어요. 얼마쯤 가는데 흰수염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 말했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그 말을 들은 막내는 누비저고리 한쪽을 뜯어 솜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솜을 뭉쳐 길을 막았어요. 어느덧 막내도 으스스한 산속으로 들어왔어요. 겁이 나고 무서웠지만 꾹 참고 걸어갔지요. 한참 가고 있는데 웬 시커먼 것들이 여기저기 서 있네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꼭 사람처럼 생긴 바위들이에요. 그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저애 잡아라. 막내는 두 귀를 꼭 막고 앞만 보고 걸었어요. 막내야, 나도 같이 가. 이번엔 오빠들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막내는 이를 악물고 앞만 보며 걸었어요. 한참을 정신없이 걷다 보니 저만치 앞에 밝은 빛이 보였어요. 막내는 빛이 비치는 곳으로 후다닥 달려갔어요. 춤추고 있는 소나무 위에 신비한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흰수염 할아버지가 일러준 말하는 새였지요. 말하는 새는 막내에게 호리병 하나를 건넸어요. 얘야, 먼 길 오느라 애썼구나. 이걸 받으렴. 그 속엔 신비한 약물이 들어있단다. 막내는 조심스레 호리병을 받아들었어요. 말하는 새가 막내의 어깨에 사뿐히 올라앉았어요. 자, 이제 나와 함께 너희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막내는 발길을 돌려 으스스한 귀신산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말하는 새가 길가의 바위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얘야, 신비한 약물을 바위에 뿌려보아라. 막내는 호리병 뚜껑을 열고 약물을 조심스레 뿌렸어요. 이 바위에 또도독, 저 바위에 또도독.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위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사람으로 변하지 뭐예요. 큰오빠랑 작은오빠도 이 바위들 사이에 있을 거야. 막내는 약물을 뿌리면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작은 바위 하나가 꿈틀대더니 하품을 해요. 잠 한 번 잘 잤네. 곧 이어 옆에 바위도 꿈틀대더니 기지개를 켜요. 내가 너무 오래 잤나? 막내가 보니 큰오빠랑 작은오빠예요. 막내는 두 오빠를 얼싸안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지요. 새 아이는
말하는 새와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새가 있으니 금세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은 돌고 돌고 돌아서 임금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하루는 말하는 새가 막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점심 무렵에 임금이 올 것이니 술상을 차리거라. 안주로는 오이를 넣되 그 위에 모래를 뿌려야 한다. 막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아니, 임금님이 드실 오이에 모래를 뿌리라고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렴. 그래야 너희가 잘 살게 된단다. 막내는 밭에 가서 커다랗고 길쭉한 오이를 하나 따왔어요. 그러고는 그 위에 모래를 솔솔 뿌렸지요. 임금이 도착하자 막내는 얼른 술상을 내왔어요. 마침 목이 마르던 임금은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지요. 그러고는 오이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어요. 우저적 아자작! 모래 씹히는 소리가 막내 귀에까지 들렸어요. 임금은 씹던 오이를 퇴퇴 뱉고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괘씸한 것! 감히 임금한테 모래투성이 오이를 내놓다니! 막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요. 바로 그때 말하는 새가 임금을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자기 새끼 버린 줄은 모르면서 오이에 모래 든 것은 어찌 그리 쉽게 아느냐. 참으로 고약한 아비로구나. 그제야 임금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임금은 새 아이를 데리고 궁궐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혼자 쓸쓸히 지내는 작은 왕비를 찾아갔지요. 내가 고약한 큰 왕비한테 속아서 당신과 아이들한테 큰 죄를 지었구려. 미안하오. 임금은 작은 왕비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작은 왕비는 새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지요. 그 뒤로 새 아이는 왕자와 공주가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큰 왕비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자기 죄가 모두 들통났으니 멀리 도망갈 수밖에요. 말하는 새가 그러는데 귀신산에서 바위가 되었다나? 이 책은 제주도 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애 있게 극복해 나가는 삼남매의 이야기를 통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살아가는 지혜와 무서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는 용기를 배울 수 있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내용이 담겨 있어 아이들에게 성품과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